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인성교육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었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삶을 적용을 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적용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를 이렇게 딱딱 던져줄 때, 목표 설정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제가 전거줄 때, 그것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유치부라든지 중고 청년, 장년, 그러게 노년들까지 다 이것을 같이 해 나가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면 모든 게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알티바이블 내가 좀 띄울 수 있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 개발의 세 요소는 항상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업무의 관계, 그 필요한 성품들이 있잖아요. 개인의 품성, 그 다음에 업무를 할 때 품성, 예를 들면 근면이라든지 성실이라든지 이런 품성,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품성, 이런 세 가지를 균형 있게 나를 잘 성숙되게 발전시키면 여러분들은 큰 경영이 되든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넘겨서 보면요, 여기 보면 그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가치관,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느냐, 개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내가 일할 때 있어서, 일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뭐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 중요한 것은 신뢰일 수도 있고 또 정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관계성을 갖지 못하게 되면 다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여기서 사람이 평균적으로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하루 3끼 먹고 화장실 부응시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평균 5점으로 본다면, 그 사람의 그 앞으로의 지도력이라든지 경영, CEO가 되는 그런 힘은 전체적으로 125점이거든요. 이 125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그냥 평범한 사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밥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음에 넘겨서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자기 인격적으로 볼 때, 개인적인 인격으로 품성으로 볼 때는 자기가 스스로 냉정하게 점수를 매겨야 돼. 10점 만점에 4점. 그리고 일을 할 때의 업무 능력 꾀부리고 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누가 보면 열심히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1점. 냉정하게 판단해야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3점. 그렇게 매기면 이 사람은 12점이잖아요. 12점이면 평균치 이하의 삶을 살아가니까 가정에도 맨날 분쟁이 생기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생기고 계속 분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숙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또 내리셔서 넘겨서 보면 여기서 그 대신에 인간관계를 하나 1점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게 16점이란 말이에요. 16점. 16점이면 아까 12점에서 4점이면요 32%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그 1점 올라갔는데 저 사람 정말 달라졌어. 사람 대하는 게 달라졌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균형 있게 성장하지 못하니까 그래봐야 16점이고 사람 구실을 못해. 성장은 하고 있지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걸 키워나가야 돼.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리더 B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은 뭐가 올라갔냐면, 인간관계 좋은데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있어요. 일밖에 모르는 일벌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는 빵점이야. 다른 사람하고는 관계성이 아주 안 좋아. 근데 일을 맡겨놓으면 잘해. 이런 사람은 리더십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통솔하거나 CEO, 경영이 될 수 있는 거는 0점에 0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보시면 1점을 대인관계 올렸을 때 18점이 되겠죠. 아무리 하나가 올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넘기셔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넘겨서 이 사람이 업무 능력을 자꾸 하는 거야. 이 업무 능력. 그래서 그게 8점까지 올라가 봐도 균형 있게 올라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정상의 중간에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보면 일은 잘하는데 부부관계라든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한다든지, 자기 성격을 자기가 뭐가 많이 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균형 있게 키워봤어요. 균형 있게. 이 사람이 평균치 이상으로
인간관계도 개인의 품성도 올라갔고 일할 때의 품성도 좋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도 좋아요. 자, 이런 사람은 모든 힘은 곱하기입니다. P라고 하는 힘은 그게 저항 곱하기 직류 이런 것처럼 그 곱하기인데 이게 몇 점이 되냐면 252점이 나와요. 252점 정도만 되면 이 사람은 거의 중소기업, 대기업을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그 중형이나 대형 정도를 리더할 수 있는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서서 보시면 이게 777로 균형 있게 됐잖아요. 이 사람이 이 정도 348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은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 경영인이 되거나 또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런 품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최고의 야당 총수가 되고 여당 총수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인성교육이 안 되면 나라가 참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점수가 올라가죠. 이 정도 되면 이런 사람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지만 근데 이런 점수가 되면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자, 이랬을 때 여러분 여기 도표를 보십시오. 125점 이하는 가정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사회생활도 잘 적응 못하는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125점 이상에서 올라갔을 때는 이게 중소기업을 다스릴 수 있거나 또 조그만 사람들을 어느 정도 모아놓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그 다음에 것도 거기까지만 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면 그 다음에 이게는 중대형 또는 대기업 정도의 경영인이 될 수 있고 또 CEO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300점 넘어가면 이거는 아주 초대형 기업에서 CEO로 스카우트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000점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을 정도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유를 모르겠지만 이게 성장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자도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간증했던 우리 김방선 집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음악을 배우고 제가 열어놨던 그런 음악학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배워가면서 그대로 성실하게 해왔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 알티바이블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알티바이블을 했는데 저 본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 남편이 그렇게 생활이 굉장히 무질서하고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에 보면 남편의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더라고. 말레이시아 쪽에. 그래서 이제 가족이 말레이시아 간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미국에 가서 내가 이 교육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원인을 모르겠는데 이렇게 살았더니 기업이 3000%, 4000% 성장하더라. 근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로 살면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해도 잘 듣지를 않고 하질 않아.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저축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달라지고 우리 이제 3학년짜리가 딱 보니까 이 아이가 그 컴퓨터 안에다가 자기의 브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독서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다 평가해서 올려놓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저축을 얘들이 하는 거예요. 저축을 하더니 이건 자기는 대학 가서 대학비를 써야 되니까 할아버지 이거 노리지 마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지금 이런 거 하나하나 엄마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야. 근데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걸 내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명단 다 적어서 이 아이들이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이것이 우리 교회의 큰 역사가 될 거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매주일마다 설교하는 것들을 꼭 목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각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누는 일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고등학생들도 보니까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자기 애들이 이걸 나누면서 이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기 원하십니까? 나는 아까 김방선 집사를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야, 우리 금년 겨울에 작년 겨울에 우리 스키 타러 가야지. 그 스키 타러 갈 때 우리 저축하자. 그래서 가족이 그걸 저축해서 이번에 스키장을 갔다 온 거예요. 자기들이 모아서. 돈을 한 번에 해서 한 게 아니라 같이 모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통장을 18개 적금 통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저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성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적으로 하는 건 알트 바이블, 불신자들과 함께 하는 건 그냥 라운드 테이블, 이렇게 두 종류가 나눠져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하는 거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우리 자녀들을 최고의 경영인,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 키우는 과정이다. 이걸 아시고요. 적극적으로 다 동참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대답이 현찮아. 목사님, 우리 늙은이도 해야 돼요. 인생은 80부터요.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는데 뭘 늙었다고 그래. 아직도 다 처녀 총각이구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